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맞짱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대로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소통을 주제로 7,000회 이상 강연을 진행한 소통 전문가이자 지난 10일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와의 소통 과정을 담은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를 개봉한 김창옥 서울여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정한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유쾌하고 밝은 강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네. 동양호상에서 많이 봤는데 네,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슬픈 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그 숙제 때문입니까? 저도 강연은 재밌는데 네. 눈이 슬퍼 보인다. 그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엄마하고 아버지가 좀 계속 사이가 좀 안 좋으셨었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고 또 워낙 저하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목마름, 허무함, 허함 뭐 그런 게 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의 숙제다 이렇게 네. 최근에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드셨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숙제를 푸셨습니까? 완전히 아버지하고 소통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해볼 수 있는 끝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왜 아버지와의 관계를 숙제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왜냐면-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도 있으셨고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셨으니까 네.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분하고도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그게 거의 아예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이가 제가 먹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게 또 아버지하고 저하고 생긴 문제가 저하고 또 제 아이에게로 또 이렇게 상속되더라고요. 네. 소통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사실 소통 전문가라는 말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네. 그 소통이 안 된 불통인 상태를 너무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아하.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소통에 되게 관심이 많은 네.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시고 개봉까지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네. 과연 소통이란 이런 거구나 네. 하고 뭐 새롭게 깨달으신 점들이 좀 있으세요? 완벽한 소통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두렵기도 하고 네. 멋쩍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숙제하는 마음으로,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얻어진 게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네. 또 결혼을 하셔서 네.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녀들과의 소통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딸아이가 이제 10살이 됐고 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딸에게 갔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색한 게 쌍둥이 아들에게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에게는 되게 제가 살갑게 대하고 쌍둥이 아들들한테는 좀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잘못하면 이거 왜 이래 이거 군대 갈래? 약간 이렇게 네. 그 5살짜리 애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중에 조금씩 크고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이제 누나의 이름을 누나가 이제 은혜인데 저보고 은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눈치를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이게 그러니까 돈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의 관계도 내가 상속받았고 이게 또 내 아이에게 또 가버렸구나. 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부끄럽게 들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네. 아버지와 소통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공아웃 수술을 네. 하면 아버지 귀가 들릴 수도 있대요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그럼 하고 싶소라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꽤 드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아하. 막둥이가 해주면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되게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계속 인상 쓰는 모습만 자라면서 봤거든요. 무서운 모습. 근데 이제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이제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밥 먹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밥 먹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뭐 70년 이상 소리가 안 들렸고 그거를 또 소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셨고 근데 이제는 수술을 하면 들을 수도 있다는데 또 본인은 이제 돈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할 때 이제 85세 된 아버지가 뭐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모든 치아를 다 드러내고 웃으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느낌보다는 또 희한하게 제 약간 아들 같다는 느낌이 아버지에게서 들더라고요. 또 그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소통의 완벽한 결과를 원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소통하려고 하면 그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상대방이 몰라줄 때는 정말 답답하고 서운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하고 소통하기 이전에 사실 나하고 소통이 잘 되면 그 기간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되게 핵심은 남하고라고 생각하지만 전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좀 1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더 훌륭한 소통의 전문가가 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사회 네. 소통의 부재,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소통의 부재, 즉 불통이 네. 저는 그 불통이 목마름이 되어서 소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네. 생각해요. 예, 그리고 확실히 관계가 소통하려면 영화 날씨 아이라는 영화에 보면 날씨를 맑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조금씩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누군가가 소통을 원한다면 조그만한 자기의 재물을 좀 바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존심이든 뭐 눈물이든 어쨌든 조그만한 자기의 재물을 바쳐야 관계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네. 1분의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살다 보면 때로는 소통을 못해서 답답한 경우들이 있고 네. 뭐 아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네. 1분 정도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은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 보고 잘 산다고 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 되게 잘 살더라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은 정확하게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대요. 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데에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의 한 반 아니면 3분의 1만 사이가 좋아지는 곳에 조금 신경도 쓰고 노력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되지는 않아도 꽤나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이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힘들지만 네. 뭐 완전하게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네. 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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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전문가입니다. 김창옥 서울여대 겸임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